민수 왔어? 얘가 대답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민수야, 무슨 일 있어? 민수야? 민수야? 버릇이 왜 그래? 민수야! 민수야! 문 열어봐! 자살률 급증과 가정 해체로까지 이어지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 폭력.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교사와 부모의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폭력 징후를 초기에 발견하고 올바른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의 학교 폭력 징후 발견과 대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녀의 신체적, 물리적 학교 폭력 피해 징후 발견하기. 갑자기 자녀의 말수가 줄어들거나 대화를 피하고 전학이나 자퇴를 하겠다고 조르면 학교 폭력을 의심해보세요. 자녀가 학교에 가기 두려워하거나 결석과 지각을 자주 하는지 살펴보세요. 용돈을 자주 요구하거나 갑자기 친구에게 돈을 빌리고 또는 도벽 증상을 보인다면 학교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지 의심해봐야 합니다. 또 평소 자녀의 소지품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물건이 자주 없어지지는 않는지, 일기장에 폭력을 암시하는 메시지는 없는지도 확인해주세요. 자녀가 남의 이야기인 것처럼 학교 폭력 피해를 간접적으로 알리는 경우가 있으니 항상 자녀의 이야기를 지나치지 말고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녀의 몸에 멍이나 상처가 자주 생기면 유심히 살펴보고 자녀가 거짓 변명을 반복할 경우 학교 폭력 피해를 의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의 사이버 폭력 피해 징후 발견하기. 자녀가 부쩍 스마트폰을 자주 확인하거나 부모가 자신의 휴대폰을 만지는 것을 싫어한다면 사이버 폭력 피해를 의심해보세요. 자녀가 친구들과의 단체 채팅방에서 비하성 별명으로 불리고 있거나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자녀의 이야기나 소문을 알고 있다면 자녀의 사이버 폭력 피해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또 자녀가 메신저를 보며 두려운 표정을 지으며 불안해하거나 SNS에 부정적인 글과 사진이 자주 보이거나 갑자기 용돈을 많이 요구하거나 휴대폰 요금이 지나치게 많이 나온다면 자녀가 사이버 폭력을 당하고 있는지 미리 확인해봐야 합니다. 자녀의 학교 폭력 피해 징후가 발견되면 이렇게 대처하세요. 먼저 주변 친구들을 통해 피해 사실을 파악하려 하지 마세요. 학교 폭력은 대부분 주변의 친구들을 통해 발생하므로 친구들보다는 피해 학생과의 대화를 통해 피해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칫 문제의 확대와 보복 폭행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가해 학생의 부모와 직접 만나 해결하려고 하거나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함께 불러 폭력 여부를 조사하지 말고 선생님과 부모가 함께 모여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녀의 사이버 폭력 피해가 확인되면 즉시 사이버 수사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피해 자료의 삭제를 요청하세요. 또한 자녀의 학교 폭력 피해 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학교 또는 전문 상담기관을 통해 충분한 조언과 상담을 받도록 하세요. 자녀의 학교 폭력 가해 징후 발견과 대처, 이렇게 하세요. 자녀가 장난치듯 다른 아이를 괴롭히거나 때리는 등의 모습을 보거나 낯선 친구들과 어울리고 거친 언어를 쓰며 공격적인 행동을 하거나 또는 씀씀이가 갑자기 커지거나 자녀에게 없던 비싼 물건을 가지고 다닌다면 자녀의 학교 폭력 가해 여부를 의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의 학교 폭력 가해가 의심되면 먼저 자녀와 대화를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가해 사실이 확인되면 우선 학교와 논의 후 피해 확산 방지와 후속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자녀가 학교 폭력 가해자의 경우에도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학교 또는 전문 상담기관을 통해 충분한 조언과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아동의 안전과 미래를 위협하는 학교 폭력. 꾸준한 관심과 올바른 대처로 학교 폭력의 위험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해주세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권력을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었으나 많은 피해자들이 적절한 대처 방법을 찾지 못한 채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피해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직장 내 괴롭힘 유형 확인하기.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로 다음과 같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피해자는 회사 또는 고용노동부에 피해 사실을 신고 후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다른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신체적 폭력이나 위협을 할 때. 둘째,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상 불이익이나 좌천 또는 퇴사를 강요당할 때. 셋째, 지나친 업무 감시가 있거나 차별 또는 다른 근로자의 성과를 가로채는 행위가 있을 때. 넷째, 다른 근로자에게 욕설 및 고성을 하거나 위협적, 비하적, 굴욕적 언어를 사용할 때. 다섯째, 다른 근로자를 비방하거나 회식 자리에서 음주 및 흡연을 강요할 때. 이 밖에도 근로자에게 기타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가 발생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신속하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면 이렇게 대처하세요. 첫째, 증거를 기록하고 수집하세요. 괴롭힘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이나 괴롭힘이 발생한 날짜, 장소, 내용, 목격자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향후 괴롭힘 사실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세요. 둘째, 회사 내 고충처리부서 또는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하세요. 피해 신고로 인한 보복성 처우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으니 피해자는 안심하고 신고하세요. 셋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발생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로 인해 상담이나 병원 진료를 받았다면 향후 괴롭힘 및 산업재해 인정을 위해 진료 기록을 남겨두세요. 넷째,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분리 또는 유급휴가 등 사측에 원하는 후속 조치 내용을 전달하세요. 이때 사용자는 피해 근로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직장 내 괴롭힘 피해 발생 시 대처 방법 이렇게 기억하세요. 첫째, 피해 증거를 기록하고 수집하세요. 둘째, 괴롭힘 사실을 회사 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세요. 셋째,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 상담 및 병원 진료 기록을 남기세요. 넷째, 피해 근로자가 원하는 후속 조치를 회사에 요청하세요. 공정하고 평등한 직장 문화 만들기,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좋은 아침. 좋은 아침. 예.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 스타일 죽인다. 야. 오늘 3시에 미팅 있잖아요. 맞다. 그거 준비 다 됐지? 그럼요. 역시. 혹시 당신입니까? 국사 5분만 해줘? 네. 한 거야? 뭐야? 네. 진씨, 이거 복사 10부? 안 돼. 이거 좀 기획실에 좀 갖다 줘요. 이거 퀵이야, 퀵. 김수인 씨, 빨리 좀 와봐. 네. 네 슬리퍼 지하층에 갖다 주고 내 구두 좀 찾아가지고 와. 부장님이 좀 찾으시니까 어서.
혹시 당신은 여기에 해당되십니까? 자, 밥 먹으러 가지. 가자. 잠깐만, 이거 금방 끝나는데, 이제. 예. 오늘 점심도 당신 혼자 드셔야 합니까? 아 진짜 짜증나. 왜? 야 오드리, 그 친구 자네 팀으로 좀 데려가면 안 돼? 누구? 그 꼴통? 아 절대 안 돼. 노노노노. 아 그놈 위에서 어떻게 들어온 거야? 걔 스카이 출신 맞아? 야, 걔 진짜 어디 낙하산으로 들어온 거 아니야? 어? 아이고 왔네. 왔어. 정말 해도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 그 신입사원 일 시켜봤어? 아 지희씨? 어. 저 어저께 일했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와 무슨 바보도 아니고 진짜. 그치? 네, 바보 아니에요 바보? 걔 말귀 좀 못 알아듣지? 맞아요. 나 어제 걔만 보면 답답해 죽겠다니까. 아 정말 걔는 주는 거 없이 밉상이고. 도대체 저한테 왜들 그러시는데요? 왜요? 최근에 직장 내 왕따, 즉 따돌림 문제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직장 내 안타까운 따돌림 일들이 문제가 있다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사회 문제가 된 지 스스로 목숨을 오래라고 끊는 합니다. 일이 있었습니다. 직장인 10명 중 8명이 그런 경험을 했다는 통계가 있는데요. 지나친 경쟁 사회 속에서 상대에 대한 인간적인 배려가 사라지고 권위적인 조직 문화와 빈번해지는 직장 내 성희롱 문제와 함께 집단 따돌림 현상 역시 날로 심각해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러한 고통 때문에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심지어 자살 같은 불행한 사건까지 일어나고 있어서 여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집단 따돌림은 누구에게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해자의 편에 서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가해자냐 피해자의 문제냐를 따질 게 아닙니다. 무심코 내뱉는 사소한 말 한마디,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지 못하는 작은 이기심만으로도 타인을, 동료를 외롭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시때때 안전 맞춤.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 안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 가정폭력은 가정이라는 생활공간 안에서 은밀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피해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일상생활과 인간관계에도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회 문제입니다. 따라서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위험에서 벗어나려면 국가와 사회, 이웃의 노력뿐 아니라 피해자 또한 가정폭력의 특성을 올바르게 인지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폭력 예방 및 대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정폭력, 올바르게 이해하기. 가정폭력은 부부싸움이 아닙니다.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 간의 동등한 입장이 아닌 힘의 균형이 깨진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발생하는 통제와 지배 행위로 욕설, 폭언, 비난, 협박, 통제 등의 언어 및 정신적 폭력과 경제활동의 통제나 생활비 및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제적 폭력, 그리고 부부간의 강간이나 비동의 촬영, 강제 불임 또는 낙태 등을 강요하는 성적 폭력과 폭행 및 감금, 물리적 위협 등의 신체적 폭력 등이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은폐와 반복, 악순환되는 특성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점점 더 큰 위험과 고통에 빠지게 되므로 가정폭력을 조기에 차단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웃과 사회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집 가정폭력 발생 시 피해자는 이렇게 대처하세요. 하나, 위급한 순간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역 가정폭력 상담소 번호를 휴대폰에 미리 저장해두세요. 둘,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가정폭력으로 인한 병원 치료 및 신고 내용을 기록하고 자료를 보관하세요.
셋, 위급한 상황에 대비하여 신분증, 신용카드, 현금, 옷 등 비상용품 등을 특정 장소에 미리 보관해두세요. 넷, 폭력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이웃 또는 112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다섯,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피해자 맞춤형 지원을 받으세요. 가정폭력 피해에 대한 모든 상담은 1366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웃의 가정폭력이 의심되면 이렇게 대처하세요. 하나, 이웃의 가정폭력이 의심되면 피해자를 탓하거나 방관하지 말고 피해자가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위로하고 함께 행동해주세요. 둘, 이웃의 가정폭력이 발생되고 있다는 의심이 들면 피해자 대신 즉시 신고하여 피해자가 폭력 상황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셋, 가정폭력 피해자의 회복을 도와주세요. 가정폭력 지원기관을 통해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돕고 피해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지켜봐주세요.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모두의 약속, 이렇게 실천하세요. 하나, 상대방을 소유하거나 통제하려 하지 마세요. 둘, 가정 내에서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세요. 셋, 작은 일도 함께 상의하여 결정하고 차별과 편견이 없는 평등한 가정 분위기를 만들어주세요. 넷, 가족 간에 서로를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해주세요. 다섯, 가족끼리 항상 소통하고 대화하세요. 남의 일이 아닌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가정폭력 예방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피해자의 삶을 철저하게 망가뜨리는 끔찍한 범죄, 디지털 성폭력. 법이 개정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인데요. 다양한 디지털 성폭력 유형을 통해 혹시 주변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몰랐던 건 아닌지, 또 나도 모르게 가해를 하고 있진 않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디지털 성폭력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를 대상자 모르게 촬영하는 것은 물론 대상자가 원하지 않는 촬영 모두 불법 행위입니다. 신체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진이어도 성적 굴욕감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면 충분히 처벌할 수 있습니다. 또 가족이나 지인에게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의 불안함을 이용해 재회를 요구하거나 금전 갈취나 직접적 성폭력을 가해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가해자의 요구에 응하지 말고 경찰이나 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웹하드, 불법 성인 사이트, SNS 등의 불법 촬영물을 비동의 업로드하는 건 역시 대표적인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단톡방에 불법 촬영물을 공유하는 것도 모두 범죄입니다. 실제 촬영된 사진, 영상이 아닌 타인의 몸에 얼굴을 합성한 사진, 영상을 제작하는 경우에도 모두 범죄입니다. 그리고 불법 영상물을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디지털 성범죄이고 유포 사이트 운영에 동조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간 내에서 성적 내용을 포함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개인정보 유출 등도 모두 디지털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메신저나 SNS에서 가볍게 했던 말들도 누군가에겐 큰 상처를 주는 범죄입니다. 디지털 성폭력, 이렇게 행동하면 유죄입니다. 여자친구가 보내준 신체 노출 영상을 친구들 단톡방에 공유한 남자친구. 촬영물에 등장한 사람이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에도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 등을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성인 사이트에서 불법 촬영물로 보이는 영상을 시청하기만 한 사람.
불법 촬영물 또는 그 촬영물의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만 하였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인의 사진을 성적 영상 혹은 사진과 합성만 한 사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이나 합성, 가공만 했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유포하지 않아도 미수에 그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폭력, 이렇게 행동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첫째,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이나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지 않습니다. 둘째, 촬영물이나 신상 역시 타인에게 함부로 공유하지 않습니다. 셋째, 불법 촬영물을 시청하거나 소지하지 않습니다. 넷째, 타인의 사진을 이용하여 합성한 음란물을 제작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아무리 친하다 해도 사생활을 담은 영상을 타인에게 함부로 공유하지 않습니다. 여섯째, 피해자를 궁금해하거나 피해 사실을 유포하는 등 2차 가해를 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성폭력 피해가 발생하면 이렇게 대처하세요. 첫째, 전문기관의 연락을 취해 도움을 받습니다. 둘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불법 촬영물 삭제 요청이 가능합니다. 셋째, 경찰에 신고해 가해자를 수사하고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 성폭력 피해가 발생하면 이렇게 지원받으세요. 만약 본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여성 긴급전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의 전문기관의 도움을 청합니다. 상담은 전화나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며 모든 내용은 비밀 보장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 상담과 함께 피해 촬영물 삭제나 수사, 법률, 의료 등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망설이지 말고 빠르게 연락하세요. 타인의 신체를 평가하고 대성화하는 것을 더 이상 가벼운 문화처럼 즐기지 않고 존중한다면 디지털 성폭력과 멀어진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